화성의 남문으로 축성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보물 제402호로 지정된 팔달문. 지난달 3년 동안의 복구를 마치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1796년에 세워진 이후 220년 만에 그 웅장한 모습을 되찾게 된 이곳. 팔달문 중건 중공식을 함께한 수많은 시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팔달문은 1794년 2월 28일에 터닫기를 시작을 해서요. 1795년 5월 20일 옹성을 완공하면서 이제 준공이 되게 됩니다. 이 팔달문은 온전하게 그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그 보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그 역사적으로 봐서는 순환이 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1913년에 그 팔달문의 여장을 9첩을 없애고 옹성, 홍해, 문루를 없애는 그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게 1913년이고 1929년에는 팔달문을 차량이 통행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옹성을 더 넓게 회철하는 것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950년 이제 한국전쟁 시기에서는 옹성이 이제 좀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시 원상태로 복원이 되는 시점은 1975년과 1976년을 거쳐서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이번에 220년 만에 처음으로 해체 보수를 하게 된 것이죠. 이 문을 나서면 사방 어디든 소통할 수 있다 하여 팔달문이라 이름을 정한 정조. 그는 행궁에서 현융원으로 행차할 때면 반드시 이 문을 통과했다. 장안문과 함께 화성 시설물 중 가장 크고 웅장하게 지어진 팔달문. 성벽에는 축성공사를 책임졌던 이들의 이름이 또렷이 남아있고 성문 천장에는 정조를 상징하는 용 그림이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하다. 팔달문으로 이어지는 이 길은 수원의 종로거리. 조선시대 이곳에는 나라의 중요한 일을 알리던 동종이 있었다. 팔달문 동종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져서 조선 후기에 다시 주조되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역사적인 사실이 팔달문 동종 명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팔달문 동종은 이제 그 고려시대 때 만들어져서 화성시에 있었던 만이사라고 하는 절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이사라고 하는 절은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수원부를 대표하는 절이었어요. 그런데 1790년 용주사가 만들어지면서는 오히려 그 용주사가 국찰로서 기능을 하게 되었고 만이사는 화령전에 두부를 이제 대는 그 조포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이사에 있던 그 팔달문 그 동종이 바로 화성 축성 이후에는 저희 화성 행궁 앞에 십자로 앞에서 그 파루의 역할을 하는 동종으로서 기능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일제강점기인 1900년대 초 동종은 일본에 의해 팔달문 2층 누상으로 옮겨졌고 그 이후로 10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수원 박물관으로 옮겨져 보관되고 있다. 누각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제는 역할이 화재 경보라든가 그 행사 때 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76년에 문화재 조사를 하게 되면서 팔달문에 종이 걸려 있다라고 해서 유형문화재 69호로 지정을 하면서 이름을 팔달문 동종이라고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팔달문 동종이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팔달문 동종이 1911년부터 2008년까지 팔달문 누각에 걸려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팔달문의 구조적인 그 안정성에 위험이 있다라는 판단이 있게 되어서 2007년 국립문화재연구소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2008년 그 수원박물관으로 이전을 해서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화성 백성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팔달문 동종. 100년 동안 아픔을 나누던 팔달문의 복구 소식을 아는지 역사를 묻은 채 깊은 휴식을 취하고 있다. 220년의 세월을 묵묵하게 버틴 팔달문과 함께 오랜 세월 그의 곁을 지켜온 또 다른 벗이 있었으니 바로 팔달문 시장이다. 화성을 세운 정조가 시장을 열고 전국의 대상인들을 불러 모았다는 이곳. 정조의 부름을 받고 모여든 이들은 일찍이 상업에 몸을 던진 선비 상인들이었다. 팔달문과 세월을 함께한 팔달문 시장은 오늘도 많은 이들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정조의 꿈과 이상이 남아있는 화성. 험난한 세월을 견뎌낸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은 이제 세계유산이 되어 그 위상을 떨치고 있다.
정조의 효심과 그를 향한 민심이 서려 있는 팔달문.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는 일은 이제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